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 말에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리는 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수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그 순간 나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진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의사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과거의 일부만 사라진 채 현재의 삶은 유지되는 그런 종료. 나리는 수진의 연인이었다. 3년간의 비밀스러운 사랑,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피워낸 그 관계가 이제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리는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삼켰다. 수진아, 나 기억 안 나? 나리야.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공허했다. 퇴원 후, 나리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공간이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함께 찍은 여행 추억들. 수진은 그 모든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 사진들. 나예요. 당신은 누구죠? 나리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우리는 연인이야. 3년째 내가 사고 나기 전까지 행복했어.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직장 동료들, 가족, 친구들. 그중 나리는 친한 친구로만 남아있었다. 가족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병문안을 왔을 때 나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나리 씨, 수진이 많이 의지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수진이 결혼할 나이잖아. 좋은 남자 소개할게. 수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딸의 성적 지향성을 알지 못했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리는 속으로 끌어올랐다. 수진이 기억을 잃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듯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나리는 밤마다 수진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냉담한 태도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왜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불편해요. 수진의 말에 나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함께 갔던 카페, 산책로, 좋아하던 음식. 하지만 수진은 점점 거리를 두었다. 미안해요. 나리씨,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 느껴지지 않아요.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수진은 IT 회사에서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했지만 나리의 존재를 이상하게 여겼다. 수진 씨, 나리 씨랑 룸메이트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붙어 다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나리는 자신의 직장, 카페에서 일하며 수진을 지키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수진아, 제발 기억해. 우리 사랑했어. 어느 날 수진은 나리에게 말했다. 나 떠날게요.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리에게 충격이었다.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나리는 울면서 물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기억 안 나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 순간 나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수진의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수진의 삶을 망칠 수 있었다. 수진의 어머니가 소개한 남자,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수진의 회사 선배였다. 수진 씨, 건강해 보이네. 데이트해볼까? 수진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압박에 응했다. 나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나였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나리는 친구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수진이가 날 잊었어. 이제 떠난대. 지은은 동정했다. 나리야, 포기해. 사회가 이런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수진이 가족도 반대할 거야. 하지만 나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일기를 찾았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적혀 있었다. 수진아, 이걸 읽어봐. 수진이 일기를 읽는 순간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다. 이게 나예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리는 절망했다. 왜 안 돌아와?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수진은 대답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해. 그 말에 나리는 결정을 내렸다. 수진을 놓아주기로. 하지만 그건 그녀의 삶을 포기하는 거였다. 수진이 떠난 후 나리의 삶은 공허해졌다. 아파트는 텅 비었고 추억만 남았다. 나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버텼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고통을 더 키웠다. 나리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동료가 물었지만 나리는 웃으며 넘겼다. 속으로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아, 정말 떠났어. 수진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의 환영 속에서 그녀는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이상한 꿈이 찾아왔다. 여자의 손길, 따뜻한 포옹. 누구지? 수진은 불안해졌다. 어머니는 그녀를 민준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민준 씨랑 잘 맞아 보이네. 결혼 생각해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공허가 있었다. 나리는 수진의 소식을 듣고 싶어 SNS를 뒤졌다. 수진의 프로필 사진,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이게 뭐야? 나리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시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랑. 배신 같아. 지은은 말했다. 나리야, 수진이는 기억이 없어. 내가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나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리는 수진의 직장 근처에서 그녀를 만났다. 우연처럼 보이게. 수진아, 잘 지내? 수진은 놀랐다. 나리 씨, 내 대화는 어색했다. 나리는 용기를 내 말했다. 우리 과거 더 알려줄까? 수진은 거부했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3이에요. 그 말에 나리는 상처받았다. 내 삶에 나 없어?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수진의 아버지는 말했다. 수진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수진은 반항심이 들었지만 기억 상실로 인해 자신을 의심했다. 내가 정말 동성애자였을까?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기사들. 차별, 고립. 수진은 두려워졌다. 나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연인이 기억을 잃었어요. 상담사는 동정했다. 사회적 압력이 크죠. 가족과 대화해보세요. 하지만 나리의 가족은 이미 그녀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안 돼라고 했었다. 수진과 민준의 데이트가 이어졌다. 민준은 친절했다. 수진 씨, 좋아해. 수진은 노력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일까? 그녀는 나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리 씨, 왜 자꾸 생각나? 나리는 결심했다. 수진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어머니를 만났다. 수진이와 저는 연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나리를 쫓아냈다.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 그 배신은 나리에게도 고통이었다. 수진은 어머니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다. 엄마, 왜 그래? 어머니는 숨겼다.
하지만 수지는 의심했다. 그녀는 나리를 다시 찾았다. 나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나리는 울면서 말했다. 내 가족이 날 싫어해. 우리 사랑 때문에. 그 대화 후 수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플래시백처럼. 나리와의 키스, 함께한 밤, 이게. 진짜야?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민준은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나리는 희망을 품었다. 수진아, 돌아와. 하지만 수진은 말했다. 기다려봐. 아직 모르겠어. 그 말은 나리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나리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의 조각들이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리와의 추억이 꿈처럼 스쳤다. 나리야, 사랑해.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다. 수진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의사는 말했다. 가능해요. 트리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진은 나리를 떠올렸다. 그녀가 트리거였다. 나리는 지친 몸으로 카페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친구 지은이 찾아왔다. 나리야, 포기해. 수진이는 이제 다른 길을 가. 하지만 나리는 말했다. 못해. 그녀가 날 필요로 해. 지은은 한숨 쉬었다. 사회가 우릴 용납 안 해. 가족, 직장, 모든 게. 수진의 가족은 비밀을 지키려 애썼다. 아버지는 수진아, 나리 그 여자랑 멀어져. 이상한 소문 들었어. 수진은 물었다. 무슨 소문?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진을 더 자극했다. 그녀는 나리의 아파트를 찾았다. 나리 씨, 우리 진짜 연인이었어요. 나리는 눈물을 흘렸다. 응, 3년간. 내가 사고 나기 전까지. 수진은 일기를 다시 읽었다. 감정이 솟구쳤다. 미안해. 잊어서. 나리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기억하면 돼. 하지만 그 포옹은 가족의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대치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소리쳤다. 이런 더러운 짓. 내가 왜 그래? 수진은 반항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기억났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널 버릴 거야? 결혼해. 정상적으로 사랑. 나리는 말했다. 수진이를 사랑해요. 왜 반대하세요? 가족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갔다. 내 직장도 알아? 이런 소문 나면 끝이야. 수진은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 가족 때문에. 나리는 절망했다. 수진아, 싸워봐. 직장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수진 씨, 레즈비언인가 봐. 상사는 불러서 말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줘. 수진은 분노했다. 내 사랑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나리는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넌 실망이야. 그런 사랑 포기해. 나리는 말했다. 못해요. 수진이 없인 안 돼.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홀로 버텼다. 수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과 사회, 아니면 사랑. 그녀는 나리를 만났다. 나리야, 같이 도망칠까? 나리는 말했다. 그럴 수 있어? 내 삶 포기해. 수진은 눈물 흘렸다. 포기할게.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이 수진의 가족에게 모든 걸 말했다. 수진이가 도망칠 거예요. 지은의 이유는 질투였다. 그녀도 나리를 좋아했었다. 나리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왜? 가족이 수진을 감금했다. 넌 여기서 나가지 마. 수진은 울었다. 나리야, 도와줘. 나리는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나 여기 있어? 나리의 외침이 집 안을 울렸다.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꺼져. 내가 우리 딸 망치고 있어. 나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진이를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뭐야, 저 여자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수진은 방 안에서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나리 없인 못 살아. 아버지는 말했다. 넌 정신 나갔어. 병원 데려갈게. 그들은 수진을 정신과로 데려갔다. 의사는 기억상실 후 혼란기라고 했지만 가족은 동성애 치료를 요구했다. 나리는 홀로 싸웠다. 변호사를 찾았다. 인권 침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권리는 약했다. 변호사는 어려워요. 가족의 동의 없인 나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지은의 배신이 드러났다. 나리는 지은을 만났다. 왜 그랬어? 친구잖아. 이 지은은 울었다. 나도 너 좋아했어. 수진이 때문에. 나리는 분노했다. 그게 배신의 이유야? 우린 다치고 있어. 지은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병원에서 탈출했다. 나리에게 달려갔다. 나리야, 이제 같이 있어.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작은 여관에서 숨어 지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수진이 물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수진아, 돌아와. 아니면 상속 포기해. 수진은 말했다. 돈보다 사랑이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도 잃었다. 회사에서 해고돼서. 수진은 울었다. 나리는 위로했다. 나랑 같이 일해? 카페 열자.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부산에서도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이상해. 나리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수진아, 나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 수진은 후회했다. 내가 기억 잃지만 않았어도. 나리는 말했다. 과거 탓하지 마. 지금이 중요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상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가능했다. 해외로 갈까? 수진이 제안했다.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수진아, 집으로 와. 나리 그 여자 버려. 수진은 대치했다. 아빠, 왜? 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 울었다. 사회가 널 버릴 거야? 나도 잃을 수 없어. 나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수진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아버지는 망설였다. 정말 그 순간 변화의 싹이 틔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두 사람은 싸움을 계속했다. 나리는 새 직장을 찾았고 수진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손실은 컸다. 친구들 잃고 가족과의 거리. 부산의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다. 나리와 수진은 해변을 걸었다. 나리야,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나리는 미소 지었다. 너도 고마워. 기억 찾아줘서.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부산으로 왔다. 수진아, 제발. 내 인생 망치지 마. 수진은 말했다. 엄마, 이게 내 인생이야. 어머니는 나리를 노려보았다. 내가 문제야. 나리는 대답했다. 사랑이 문제인가요? 대화는 격렬해졌다. 어머니는 과거를 들추었다.
수진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상 아니었어. 수진은 충격받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털어놓았다.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알았어. 하지만 숨겼어. 사회 때문에 그 고백은 수진의 세계를 흔들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내 행복보다 사회를 택했어. 나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주머니, 이제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이다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건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두 사람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커플 만화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배신의 여파가 남았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용서해줄래? 나리는 말했다. 용서하지만 친구는 안 돼. 이수진은 동의했다. 내가 우리를 아프게 했어. 지은은 떠났다. 그 선택은 두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 직장 복귀가 어려웠다. 수진은 새 회사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좁아. 나리는 말했다. 이민 갈까? 캐나다나. 이수진은 고민했다. 가족 버릴 수 있어. 그건 큰 비트였다. 최종 대치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 나리. 우리 받아줄게. 하지만 비밀로 해.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은 반대했다. 아니, 공개할게. 숨기지 않을래. 나리는 지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하지만 사회의 비난이 따랐다. 온라인 트롤링, 직장 압력. 나리는 말했다. 이게 우리 선택의 대가야? 기억상실에서 시작된 여정은 식성으로 끝났다. 수지는 모든 걸 되찾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가족과의 화해, 사회와의 싸움. 나리는 물었다. 후회 안 해? 수지는 대답했다. 아니. 너랑이라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을 때 과연 그 선택은 옳았을까?